네, 오늘의 리뷰는 저소비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가제노 타미라는 분이시고요. 네,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작가이십니다. 주로 돈과 생활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라이프 스타일 유튜버이고요. 유튜브 채널 가제타미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은 도쿄 도심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 명목의 과소비와 그리고 스트레스에 따른 보상 심리로 인한 충동 구매를 이어오는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소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끼는 절약은 오히려 또 스트레스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그리고 나답게 사는 소비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 월세 포함해서 한 달 생활비 70만 원 이하의 생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이 라디오에서는 부드러운 말투와 그리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내용으로 화제를 얻으면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는데요. 그동안 공유했던 이 본인의 생활 방식, 그 내용의 핵심만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저소비 생활이고요. 출간하고 아마존 재팬에서 바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피해명인 이 가제노타미는 바람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사를 워낙 많이 다니는 그녀에게 친구가 붙여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도심에서 또 시골까지 다양한 지역과 주거 환경을 바꿔가면서 그 이사를 통해서 점점 본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주거 공간을 찾게 되고 점점 더 적은 물건으로도 어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책은 정지영 번역가가 번역을 하셨고요. 책 내용 대부분이 본인이 경험한 저소비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70만 원이면 거의 다 이게 월세가 포함돼 있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5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인 소비 생활은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절감이죠. 그런데 책 내용 전반에서 느껴지는 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행복하고 편안하니까 굳이 물건을 사 모아야 될 이유가 없고 뭐 어떤 물건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삶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소비 생활에 대한 다 관점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또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예, 저소비 생활에 좀 익숙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뭐 옷이라든가 불필요한 어떤 소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제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경험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나도 모르게 또 충동 구매를 또 하게 되고 또 막 뭐가 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소비라는 게 뭐 꾸준히 이제 꼭 필요한 생필품들 네 당연히 떨어지면 구매하고 이런 생필품들 외에 그 외의 제품들은 대부분 좀 약간 그 취향이나 혹은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실제로 이 책에도 어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내 감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혹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 혹은 뭐 어 화가 나거나 혹은 나를 위한 보상이죠. "너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런 거 가져도 돼." 이런 보상 심리로 인한
소비가 훨씬 더 많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만큼 내가 감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면 굳이 물건을 통해서 뭐 행복을 느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안정된 생활로 그리고 안전된 그런 감정의 상태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작가도 좀 더 나에게 잘 맞는 공간, 좀 더 편안한 공간,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공간이 편안하면 굳이 뭐 밖으로 많이 놀러를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소비가 많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된다거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사실 위로받기 위한 게 많잖아요. 친구를 만나고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럼 결국은 또 소비가 발생을 하죠. 뭐 차값을 내야 되고 술값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 내가 굉장히 충만하고 안정적이면 굳이 친구를 많이 만나지 않아도 혹은 여행을 가지 않아도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뭐 어떤 물건을 어떻게 아끼고 이런 그 디테일한 물건 소비에 대한 내용보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누구나 어 삶에 대한 어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물건을 많이 사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공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뭐 '어떻게 하면은 더 멋지게 그죠? 화려하게 살까?' 막 이런 것들을 꿈꾸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뭐 돈이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격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저소비 생활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내가 구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옷이라든가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를 꾸미는 그런 물건들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구매를 덜 하게 되고 사실은 저는 그것도 어쩌면 자신감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꾸미는 뭐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많이 뭐 화장하고 뭐 꾸며야 하는 직업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화려한 화장이나 화려한 의상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네. 뭐 가끔 그렇게 꾸몄을 때 '와 멋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막 그 비싼 명품과 그죠? 그런 뭐 복잡한 그런 화장들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자존감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수명은 길어지고 그리고 오래 살아야 되고 점점 노후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뭐 부담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 책을 읽어보면 아 내가 편안하고 건강을 잘 유지만 한다면 사실 그 외에는 크게 돈 들어갈 데가 없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 소비 생활에 대한 얘기의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결국은 건강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건강하면 뭐 일단 의료비나 뭐 약값 같은 거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 패턴을 줄일 수가 있고 이 책에도 작가도 하루에 한두 차례 산책이나 뭐 이런 것들 명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다스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안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 햇빛이 있는 기간 시간 동안만 활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날이 저물고 어둑어둑해지면 본인은 그냥 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겨울 같을 때는 충분히 잠을 많이 자는 편이고 오히려 여름에는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빛이 있는 시간 동안은 열심히 활동하고 빛이 없는 시간에는 잠을 자고 말 그대로 자연과 동화되어서 자연스러운 삶을 굉장히 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쓸 일이 없죠. 보통 밤에 돌아다니면 뭐 이렇게 술값, 유흥비 이런 게 많이 나가지만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시 전에 거의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새벽 한 5시, 6시 그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거의 주무시고 낮에는 이제 주로 글 쓰는 일과 이 유튜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 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책으로 출간되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작가님도 그 얘기를 반복하세요. 어 "내가 나는 이 삶이 나에게 맞아서 하는 거지만 모두에게 이 삶이 맞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이 가까이 보이는 그런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또 누군가는 막 사람이 많은 이런 도심 그런 중심가에 사는 게 또 편안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곳 그리고 나에게 맞는 소비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뭘 먹을 때 몸이 편안한가.' 그래서 이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때는 이렇게 바깥에서 도시락을 사서 먹는 그런 생활을 해 봤는데 그건 자기한테 안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때는 이런 뭐 스파게티라든가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해 먹었지만 그것도 나에게 맞지 않았고 지금 가장 본인에게 잘 맞는 건 쌀밥과 그리고 된장국 그리고 한두 가지 정도 야채 예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이제 뭐 두부라든가 이렇게 먹는 고 형태의 식습관이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거 그렇게 쭉 먹다 보니까 훨씬 더 건강해졌다. 그리고 식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두 가지 야채 정도는 이분이 또 집에서 텃밭을 꾸미고 계세요. 뭐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주 작은 화분 몇 개를 이렇게 키우면서 거기에서 나는 그 식물들 야채들을 통해서 또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음식 비용이 그만큼 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된장국하고 야채 두 가지 정도 요렇게 굉장히 소식하는 생활을 또 하기 때문에 예 정말 뭐 돈 들어갈 일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어 어떤 행복감이나 이런 걸 좀 덜 느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막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 친구도 만나고 하지만 그건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이제 월 말에. 그래서 월 초에는 자기의 일에 집중을 하고 월 말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런 그동안 본인이 쭉 누적돼 왔던 만약에 뭐 그런 해소해야 될 만한 뭐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월 말에 그렇게 친구들 만나거나 뭐 그때 쇼핑을 하고 네 그러니까 쇼핑의 시간도 고렇게 정해 놔서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으로 딱 고정해 놓으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생각날 때마다 사람 만나고 쇼핑하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쇼핑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도 못 느꼈지만 이렇게 횟수가 오히려 제한될수록 그리고 더 적게 소비할수록 그 한 번의 소비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생활에 전반적으로 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미니멀 라이프를 인제 '아 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가장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우선 막 물건들을 갑자기 막 버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아무 이유 없이 '일단 싹 버리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은 '더 이상 사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좀 더 판단을 해 보라는 겁니다. '이 물건들이 혹시 더 쓰일 때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일단 잘 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잘 써서 어 사용해서 그만큼 활용하면 나에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리지 말고 일단 사는 것만 중단하고 더 이상 사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쓰임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근데 아무리 연구하고 어 이렇게 써 봐도 '아 이렇게 내가 잘 안 쓰게 된다.'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네 사 놓고는 이상하게 손이 안 가거나 뭐 이런 옷도 많고 또 물건이 사 봤더니 집에 또 있는 걸 내가 또 샀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물건의 용도에 대해서 계속 내가 판단해 보고 '아 그래도 도저히 이 제품은 내가 쓰는 일이 없구나.' 그러면 뭐 요즘 당근이라든가 이렇게 네 물건을 보낼 곳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 인제 물건을 처분하고 그래서 일단 갖고 있는 물건들의 용도들을 더 파악을 해서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써 본다. 네 거기에 일단 도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불필요한 물건들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정리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네. 너무 한꺼번에 물건이 또 없어지면 그 공허함을 또 채우기 위해서 또 물건을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 미니멀 라이프 도전하신 분들이 싹 물건 버리고 나서 또 새로운 물건으로 또 싹 채우는 이런 일을 또 반복하니까 네 그래서 그 시작은 항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천천히 네 물건의 필요성을 용도를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셔라. "여기서 출발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어떤 기준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얼마가 필요할까?' 사실 생활비에 대해서 기준을 잡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얼마큼 써야지.'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그게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얼마 써야지.'라는 이 금액을 정하기보다 어 내가 진짜로 만족하는 소비가 무엇인지 일단 소비 내역들을 내가 매달, 매달 쭉 영수증을 모으든 가계부 같은 데다 이렇게 메모를 하든 해서 쭉 적어 보고 이게 진짜로 내가 필요해서 쓴 건지 아니면은 충동적으로 내가 쓴 건지를 항상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지나고 보면 '아 이거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그죠? 야식 같은 경우죠. 야식 같은 경우도 그냥 감정적으로 '아 스트레스 받아. 매운 거 먹고 싶어.' 막 이런 식의 소비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 이유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너무 늦게까지 어 영화 보거나 TV 보거나 이러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외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배달을 시켜 먹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늦게까지 그렇게 뭐 유튜브 보거나 영화 보거나 이런 습관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그 야식하는 습관도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생기죠. 너무 늦게 잠드는 것도 방지하고 야식 먹는 것도 방지하고 그걸로 인해서 건강을 잃는 것도 그죠?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방지하고. 그 세 가지가 그러니까 습관 하나 바꾼 건데 나에게는 세 가지 장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돈을 아끼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직장 생활을 아무리 해도 돈은 모이지가 않고 그리고 계속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계속 넘쳐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뭐랄까요? 돈에 대한 욕망만 커지고 삶이 불안정해지고 음 '그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예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나를 차분히 돌아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어 이 소비로 인해서 위로받던 삶이 긍정적으로 본인의 그냥 활동으로 그리고 본인의 어 생활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외에 자기의 삶에 훨씬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그냥 술술술술 금방 읽어요. 저도 이렇게 하루 만에 쑥 읽었거든요. 네. 책이 굉장히 사이즈도 작고요. 네. 저희가 일반적인 그 책 크기의 한 뭐 3분의 2 정도 사이즈고 네 책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들도 이런 도표라든가 그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 있다 보니까 짧게 짧게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서 그냥 하루 정도 마음 먹고 쭉 읽어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하루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락단락이 굉장히 짧게 짧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 뭐랄까 하루 뭐 10분 명상 이런 것처럼 한 하루 두세 페이지 정도 짧게 읽고 '아 나도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저소비 생활은 제가 이렇게 원하는 생활 패턴과 거의 또 일치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런 저소비 생활을 많이 좀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늘 어떻게 하면은 좀 소비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평온한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좀 해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 이제는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돈 걱정하면서 살지 않는 그런 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이라면 이 저소비 생활 가제노 타미 작가의 저소비 생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생활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비 생활을 만드는 습관 그 습관을 키우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리뷰 라이프는 좋은 책 그리고 좋은 영화 리뷰를 여러분들께 늘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뷰 라이프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